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 소설 중에서 제가 최근 재미있게 읽은 영어 원서 4권을 소개할게요. 더 얇고 쉬운 책부터 점점 두꺼워지는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챕터북이에요. 엘시 홀메른드 미나릭의 Little Bear's Visit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꼬마 곰의 방문이에요. Little Bear 시리즈는 1957년부터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왔고요.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이 책은 멋진 일러스트에 수여하는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어요. 이 책은 총 64페이지이고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입니다. 꼬마 곰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날도 꼬마 곰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개씩 들려주세요. 두 번째는 특이하고 귀여운 코믹 판타지 미스터리 스릴러예요. 데브라 앤 제임스 하우가 쓴 버니큘라, A Rabbit Tale of Mystery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버니큘라예요. 이 책은 총 98페이지이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입니다. 이 책은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강아지 해롤드가 쓴 책이에요. 해롤드와 체스터가 살고 있는 집. 어느 날 가족들이 영화를 보러 갔다 극장에서 발견했다며 토끼 한 마리를 데려와요. 그리고 드라큘라 영화를 보다 발견한 토끼라며 이름을 버니큘라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체스터가 버니큘라가 뭔가 심상치 않다며 밤마다 감시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하얀 토마토가 발견되고 체스터는 책에서 본 내용을 근거로 버니큘라의 정체를 확신합니다. 인간 뱀파이어가 피를 빨듯 토끼 뱀파이어가 토마토의 즙을 쭉 빨아먹은 거라고. 그 후 체스터는 가족들에게 버니큘라의 위험을 경고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버니큘라는 정말 토끼 뱀파이어일까요? 다음은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알게 된 책인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골든 콜맨의 Ungifted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로봇 소년 날다예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머러스하고요. 감동도 있어서 웃으며 울며 읽었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요. 이 책은 총 280페이지이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에요. 그런데 생소한 이디엄과 단어들이 좀 있어서 어휘는 좀 찾으면서 읽었어요. 단어번은 엄마는 무모하다고 하고 학교 심리상담 선생님은 충동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마음속에서 어떤 충동이 일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날도 학교에서 이미 사고를 치고 벌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수없이 보던 학교 언덕 위의 아틀라스 동상인데 그 동상의 엉덩이가 왜 갑자기 거슬렸을까요? 다너번은 나뭇가지를 주워 풀스윙으로 강타합니다. 그 순간 200km에 육박하는 거대한 쇠구슬이 동상에서 분리되어 언덕을 굴러내려가기 시작하고 언덕 아래에 위치한 체육관을 초토화시킵니다. 이 사고로 다너번은 교육감실에 가게 되고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나오는데요. 다너번의 서류가 영재 아카데미 입학생 서류로 오인되어 졸지에 영재 아카데미로 전학하게 돼요. 클로이는 다너번이 반갑습니다. 아카데미에는 특별한 아이들 뿐이라서 클로이는 늘 평범한 사람이 그리웠는데
단어번은 딱 봐도 평범했거든요. 노아도 나쁘지 않아요. 노아는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단어반이 왜 영재 아카데미에 와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IQ 150 이상의 영재들만 다니는 아카데미에서 단어반은 자신의 영재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클로이 입장에서 쓰여진 한 부분 잠시 소개할게요. 조금 편집했어요. Hypothesis, 가설. Being gifted is not a gift. 이런 문장이 원서를 읽는 묘미인 것 같아요. 해석하면 문장의 맛이 사라지는데 어쨌든 의역하면 영재인 것은 선물이 아니다. A gift you get for nothing. 대가 없는 선물. This you have to pay for. 영재는 값을 치러야 한다. There's a price to being gifted. 영재는 값이 있다. The cost is your life. 인생이다. You don't die or anything like that. 죽거나 그런 건 아니다. But you don't live either. 하지만 사는 것도 아니다. Free time? Forget it. 여가 시간? 꿈도 꾸지 마. You go to a special academy. 영재들은 스페셜 아카데미에 간다. That gives you extra work to suck up every spare minute. 모든 여가 시간을 빨아들이는 추가 과제를 주는. Friends? Those are the people you slave alongside. 친구? 함께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이야. Sports? When? 스포츠? 언제? 다음은 저 이 책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2010년 뉴베리 안호로 선정된 책 그레이스 린의 Where the Mountain Meets the Moon.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산과 달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책은 총 279페이지이고 중간중간에 그림이 있어요.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입니다. 민니네는 가난한 마을에 사는 가난한 가족이에요. 이 마을의 땅은 아주 마르고 척박해서 하루 종일 일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늘 수확물이 적고 배가 고파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진흙빛이에요. 하지만 민니의 얼굴만은 항상 생기가 있었으니 그 이유는 민니의 아빠가 매일 저녁 밥을 먹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민니는 눈을 반짝이며 듣는데요. 엄마는 옆에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허황된 얘기를 들으면 헛바람이나 들지 하며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아빠의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이 세상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달의 노인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아빠는 그건 달의 노인에게 물어봐야지 하고 대답해요. 그러던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엄마의 한숨이 점점 더 길어지던 어느 날 민니는 달의 노인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달의 노인에게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만난 날 수 없는 용도 민니와 동행하게 돼요. 용은 달의 노인에게 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겠다고 해요. 민니와 용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달의 노인을 찾아 떠나는 설정이 오즈의 마법사를 연상시키고요. 여행을 하면서 여러 마을에 얽힌 전설을 듣는데 꼭 아라비안 나이트의 중국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이 책 아주 재미있어요. 강추!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 Check it out.